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수원의 강낭콩입니다. 오늘은 햇님 달님 작은도서관 관장님이신 정은주님의 옛이야기 한 자락 듣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햇님 달님 작은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정은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옛이야기는요. 무식쟁이 사돈입니다. 옛날에 그 사돈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돈이 어떤 관계인지 알죠? 근데 이 사돈이 글을 몰라요. 근데 이 사돈이 글을 모르는데 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슈퍼 같은 데 가면 아무 술이나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다 집에서 술을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술을 만들려면 누룩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집에 10개의 누룩이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개 부족한 거를 누구한테 구할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건넌 마을 사돈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룩 5개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글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지 하다가 그림을 그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얀 종이에다가 누룩 한 덩이를 딱 붙인 다음에 손가락이 우리 5개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5개에다가 검정색을 딱 칠한 다음에 그 검정색 칠한 거를 종이에다가 딱 찍었어요. 그래서 나 누룩 5개가 필요해요 라고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서 건넌 마을 사돈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건넌 마을 사돈이 그걸 딱 보고 우리 사돈이 누룩 5개가 필요하구나. 여기까지는 알았는데 이 누룩이 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돈도 글을 모르거니와 글을 알아도 상대편 사돈이 글을 모르니 글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돈도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 누룩 없어요. 이 뜻으로 누룩 위에다가 가위표를 딱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근데 이쪽 사돈이 누룩이 필요했던 사돈이 그 그림을 보니 누룩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또 내가 화가 났다는 거 표시를 해야 되니까 빨간색하고 파란색 점을 콕콕콕콕 찍어갖고 그림을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건넌 마을 사돈이 그걸 보더니 아이고 우리 사돈이 내가 누룩 없다는 말에 화가 났네. 그럼 이 화를 어떻게 풀어줘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그림 2개를 그려서 거기다 딱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 2개가 내가 졌네 이 뜻인 거예요. 뭘까요?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 요즘 초성 많이 하죠. 네. 자, 히읗, 그다음에 비읍. 우리 친구들이 요즘은 좀 보기 힘든데 아직은 시골에 좀 있어요. 그래서 장독대에 있는 거고요. 고추장도 넣고 간장도 넣고 된장도 알아요. 뭘까요? 항아리. 아우, 띵동댕. 자, 그러면 비읍으로 시작된 건 뭘까요? 모르겠어요. 자, 하나 더. 과일이에요. 근데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 딱딱한 것도 있어요. 그 밖에 솜털 같은 게 있어서 복숭아. 오, 맞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그림하고 복숭아 그림을 딱 붙이면 어떻게 해요? 항복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본 우리 사돈이 마음이 풀려져 갖고 그럼 그렇지 내가 이겼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예, 쉽지 않죠. 선생님 네.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림책이 없이 음성으로만 하시니까 다 설명을 하셔야 돼서 아니요, 우리 관장님께서 그 도서관에서 그 옛이야기 들려주기 프로그램을 상당히 잘 하고 계세요. 아이들 도서관 방문자들에게 책 없이 들려줄 수 있는 게 옛이야기고요. 저희 행사 때마다 옛이야기 한 자락을 오프닝이나 사이 막간으로 굉장히 잘 쓰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긴장하셨어요. 짧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제대로 전달할까 이 생각에 지금 제가 봐도 보통 때 하는 거에 10분의 1밖에 못해요. 굉장히 맛깔나게 잘하시는데 좀 버벅거리셨어요. 괜찮습니다. 예, 지금 이게 많이는 안 들어도 그래도 방송이고 또 이게 장비를 갖춰준 데서 이게 평상시에 그게 나오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 저는 옥구슬 굴러가는 거라고 얘기하죠. 그 목소리에
은쟁반에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뭔가 빠지긴 했는데 뭐가 빠진지를 몰랐어요. 예. 인사도 하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나 뵈었습니다. 예. 오늘은 2명의 손님을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 수원지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정경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좀 전에 인사드렸던 햇님 달님 작은 도서관 관장을 맡고 있는 정은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2명의 게스트를 모신 건 처음이라 눈이 지금 일리 왔다 절리 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예. 새롭게 한번 잘 해볼게요. 예. 어린이 도서 연구회 어도연이라고들 많이 하죠. 예. 지회장님께서 어린이 도서 연구회 소개해 주세요. 네. 어린이 도서 연구회는 정식 명칭이 사단법인 어린이 도서 연구회입니다. 사단법인으로서 시민단체예요. 예. 우리가 이익을 도모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 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시민단체입니다. 어린이 도서 연구회를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라면 어린이 책 문화 운동을 하는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읽고 연구하고 그것이 내가 책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책 문화 운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이 도서 연구회는 어린이의 삶을 바르게 가꾸기 위해 어린이 책을 연구하고 좋은 책을 널리 알리며 어린이 독서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을 한다라고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요. 결의의 희망, 어린이에게 좋은 책을 이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원이 어린이 책을 읽고 바람직한 어린이 책 문화 환경을 가꾸는 활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인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정말 회원들이 내는 작은 회비로 운영을 해나가는 비영리 시민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1980년 5월에 창립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그쵸. 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전국에 86개 정도의 지회가 있고요. 그 지회에서 2,300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회는 그 86개의 한 지회가 되는 거고요. 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린이 도서 연구회 수원지회는 어떤 단체다 그것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건 수원지회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 중앙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지향하는 것을 저희가 그대로 같이 발걸음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 연구회가 하는 일은 저희가 어디 나가서 이제 또박또박 설명을 할 때 한 10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요. 예. 일단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해야 되죠. 책 공부가 1번입니다. 뭘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어린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요. 또 각 단체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을 합니다. 이 책 읽어주기 활동은 그냥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줍니다. 그야말로 책 읽어주기입니다. 세 번째는 책을 매개로 어린이가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는 책 문화 활동이 있죠. 그래서 저희 수원지회도 매년 가을에 가을 책 문화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서 문화가 잘 확산이 되려면 많이 가르쳐야 되죠. 학부모든 아이들이든. 그래서 교육 활동도 많고요. 4번째가. 5번째는 도서관 운영을 위탁받기도 하고 직접 운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위탁받는 경우는 조금 말이 길어지니까 빼고요.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경우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 전국의 3개 지회와 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3개 중에 저희 수원지회가 들어가는 거죠. 수원지회에 해님 달님 작은 도서관이 있고요.
그리고 6번째로 책 보내기 사업을 하죠. 어린 책이 필요한 여러 곳에 정말 좋은 책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요. 그리고 정책 연대 활동에도 참여를 합니다. 바람직한 독서 문화를 위한 시민 연대 의식으로 여러 가지 서명이나 목소리를 내는 곳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번째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좋은 책 목록을 발행을 합니다. 이건 매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어린이도서연구회 홈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 언제든 열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정기 간행물 동화 읽는 어른이라는 책을 발간을 하고 있어요. 동화 읽는 어른을 통해서 어도연의 여러 가지 활동과 회원들의 글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부설 연구소가 있어요. 현장에서 쌓아온 여러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는 안과 밖의 여러 가지 활동을 연구소를 통해서 또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10가지 정도 활동을 하는데 저희 어린이 도서 연구회 수원지회는 이 10가지 활동을 거의 80%는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뭐 연구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안 들어가서 그렇지 다른 거의 모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럼 작은 도서관 사업은 다 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햇님 달님 작은 도서관 수원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관장님께서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저희 수원지의 역사가 지금 한 28년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아침에는 공부를 하는데 이 공간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근데 아침에 사용하고 나면 오후에는 그 공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린이 도서연구회 회원으로서 하는 활동도 있긴 하지만 우리 수원지의 나름의 뭔가를 또 해보면 좋지 않겠냐.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이제 고민을 계속 해오다가 그럼 우리는 어쨌든 간에 책을 보는 사람들이니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좀 좋은 공간이 되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2008년부터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기는 2011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11년에 이제 지동에다가 만들 때도 저희가 무조건 지동에 만든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수원에서 진짜 그 문화적 혜택이 조금 그렇게 지역적인 그런 것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 우리가 진짜 가서 뭔가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찾아야 않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얘기 같아서 공간도 따로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왔고 지금 저기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도서연구회 추천 목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예. 제 아이가 유치원 때 어린이 추천 도서 목록을 갖고 다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이 도서연구회에서 추천하는 도서는 믿을만하다. 제 기준에. 그렇죠. 예, 네,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서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뭐 책을 빌릴 때나 도서관 갈 때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뭐 정보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회원이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1년 동안 그냥 매주 1회씩 나와서 아까 저희 회에 하는 10가지 일 중에 가장 큰 게 책을 읽고 그 책을 토론하면서 어린이 책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이제 내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적 조건과 또 열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신입 회원 모집을 1년에 1회만 해요. 딱 1회만. 예년에 늘 2월에 공지가 나가고 이제 새학기 시작하는 3월쯤에 저희도 새로운 마음으로 신입을 맞았어요.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코로나 여파로 저희도 교육하기가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모집을 못하고 작년에도 봄에는 놓치고 그때는 이제 이사 때문에 그래서 작년 가을에
이제 모집을 했는데 평소대로 내년에는 봄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월에 신입 교육을 4회 4회 하면 신입 교육을 받고 결정을 하는 거죠. 아, 이 회가 내가 대충 듣고 왔는데 이 정도 일을 하는 회구나. 그리고 돈이 안 되는 단체지만 참 보람이 있고 내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정말 근사하고 멋진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의를 하시면 정회원 신청서를 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정회원이 되어서 1년 교육을 받고요. 신입회원 등록을 하면 1년 동안 신입 모둠에서 공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린이도서 연구회 회원이 갖추어야 할 소양을 어린 책 공부뿐만 아니라 활동적인 면에서 기본 자세를 쭉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뒤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모둠으로 이동을 해요. 저희는 모둠이 그림책 모둠, 옛이야기 모둠, 동화 모둠, 청소년 모둠 그렇게 있거든요. 그 4개 중에 내가 공부하고 싶은 단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입 들어오려면 2월부터 저희 홈페이지를 계속 들락날락 하셔가지고 언젠가 잘 체크하셨다가 신청 서를 내시면 교육 4회 받고 정회원으로 당당하게 입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래 기회원 되기가 빡빡한가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아니요, 저희 회장님이 너무 아니라 아니요, 회장님 말씀은 이제 그런 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충분히 갖고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사실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내가 그냥 어린이 책이 좋아서 공부하고 싶다. 예.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시간 내서 올 수 있다. 예. 예. 그 마음이면 돼요. 사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 오래 가고요. 공부하고 내 아이에게 좋은 책을 권하고 읽어주고 그런 그 욕구가 있으신 분은 그냥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네, 그렇죠. 아까 회장님 소모임 운영하시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그거를 좀 약간 세부적으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아까 그 신입 얘기하다가 신입 1년이 끝나면 이제 모둠별로 이동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한 모둠에서 여러 가지 책을 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원래 인원이 좀 많은 지회인데다가 모둠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우리가 자기가 원하는 분야의 어린이 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자라는 의미로 그림책 모둠이 있고요. 그래서 모둠별로 모둠? 예. 그러면 그 모둠에서는 그림책 위주로 물론 뭐 그림책만 보는 건 아니지만 거의 그림책 위주로 그림책의 다양한 주제와 그다음 연령대별 그림책에 관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물어라 할 정도로 이제 그림책 모둠, 그다음에 이제 옛이야기 모둠. 그래서 관장님하고 저는 옛이야기 모둠이거든요. 그래서 관장님이 관장님 그렇죠. 더 옛이야기를 잘 하시는데 옛이야기 모둠은 옛이야기죠. 옛이야기를 공부하고 옛이야기를 들려주고 옛이야기에 관한 이제 모든 것을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모둠이고요. 동화 모둠은 원래 다른 지회는 동화 모둠과 청소년 모둠을 나누지 않아요. 그림책, 옛이야기, 동화 3개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저희 지회는 동화 모둠과 청소년 모둠을 나눴어요. 이게 저희가 인원이 좀 많고 조금 더 세분화하고 싶은 욕구에 나눈 이유는 동화가 사실 연령층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도 동화라고 하는 청소년 동화를 읽거든요. 특히 중학생 위주로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뭐 1318 문고 이런 게 다 청소년 동화들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동화 모둠까지만 있다가 욕구들이 조금 더 세분화되면서 몇 년 전에 거의 10여 년 정도 됐죠? 10년 다 돼가나요? 그렇게 청소년 모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청소년 모둠은 중학생 이상의 동화 위주로 그 청소년 동화인 거죠. 위주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분화된 또 다른 계기는 자녀들이 크잖아요. 그쵸, 회원들도 저희들이 모둠이 그렇게 있으면 한 모둠에서 거의 아이하고는 상관없이 붙박이로 계시는 회원도 있지만 내 아이가
어려서 그림책 모듬 들어갔다가 조금 커서 동화 모듬으로 이동했다가 또 이제 옛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어서 했다가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동은 자유롭게 내가 여러 모둠에서 공부할 수 있게 다 열어놨지만 아이 따라 움직이는 경우, 그다음에 내가 좋아서 줄창 한 모둠에서 안우물을 팔이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4개 모둠이, 그러면 신입까지 치면 5개 모둠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 모둠은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화요일 모임 날짜가요. 예. 그다음에 옛 이야기 모둠은 목요일. 예. 그다음에 동화랑 청소년은 금요일에 예. 2 모둠이 따로 이제 공부를 하고요. 신입은 해마다 조금씩은 달라지는데 예. 거의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로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소모임이 돌아가고 있어요. 사무실이 일주일 내내 네. 예, 꽉 차서 모임이 되겠네요. 네, 저희가 요일을 그렇게 달리하는 것도 저희가 도서관 오전에는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에서 저희가 공부 모임을 하니까 여러 모임이 와서 그 좁은 데서 복닥거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일을 이제 바꿔가면서 거의 매일 나오는 걸로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예. 정경숙 지회장님이 추천하신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정승환이 부릅니다. 살랑 춤추는 겉에 방안 가득한 햇살, 난 멍하니 앉아 전화만 보네. 엄지손가락 아래 참 좋았던 시간들, 함께라도 부르던 그 여름, 모든 게 꿈 같아. 널 위해 만든 이 멜로디 끝나지 않을 이야기, 노래를 따라 도착한 곳엔 어제처럼 네가 있기를. 너와 거리를 걷고 너와 저녁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약속한 날들, 바다를 보고 싶어, 바람이 되고 싶어, 제자리로 결국 돌아오는 모든 여행처럼, 널 위해 만든 이 멜로디 끝나지 않을 이 노래, 만들지 못한 마지막
관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이전에 도서관은 조용하고 정숙하고 발걸음을 살살살 걸어야 되는 도서관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햇님 달린 도서관이 처음에 개관을 할 때 편하게 드나들고 또 뭐 인사도 자유롭게 나누고 네. 아이들이 누워서 뭐 만화책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개관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그것이 대단히 문화적으로다 좀 색다른 실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도서관 하면 그 정숙해야 되는데, 네. 근데 저 분들께서는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저런 상상을 발휘하셔서 도서관을 만들었을까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도서관에 대해서 그게 유효하다 아니면 그때 그 판단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사실 저희가 2011년,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서 특별히 바뀐 기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서관을 만들 때 뭐 공공도서관이 정숙이냐 뭐 이런 걸 떠나서 저희는 사랑방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뭐 남녀노소 이렇게 상관없이 언제든지 와서 편안하게, 그러니까 그 공간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인 거지. 이게 딱 책만 읽는 공간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사랑방에 좀 더 그 구심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책을 읽어야 되니 사실은 뭐 정숙 이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와서 얘기하고 책도 읽고 이런 거지 우리 책만 읽어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게 서로 만나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것들을 이제 처음에 생각했고 아직도 그것들에 대해서 변함없이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요즘 공공도서관이나 그런 데 보면은 햇님 달림에서 해왔던 도서관에 뭐 누워서도 보고 네, 그쵸. 그런 실험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별로 아마 만약에 도서관이 생긴다면 그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왔던 도서관의 이미지가 아니라 햇님 달림에서 보여줬던 그런 도서관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10년 전에 어린이 도서연구회에서는 어떤 고민이었을까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길게는 아니고요. 금곡동에 공공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면서 그 나오셨던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공공도서관보다 사람이 조금 와서 그게 가능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이용자들이 오면 큰 소리로 먼저 인사를 하죠.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공공도서관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그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일반 공공도서관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을 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를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 우리가 누군가 그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빠뜨렸구나. 사랑방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그거를 좀 더 하나 추가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역 사랑방 또 지역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책도 빌리고 거기서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문화도 만들어내고 뭐 공연도 하고 책을 매개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러면 동네에 이제 중요한 문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을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사회죠.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 작은 도서관의 특징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그 이용자 따로 뭐 봉사자 따로 강사 따로가 아니고 이 한 사람이 이용자도 되고 강사도 되고 봉사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공도서관하고 좀 다른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공공도서관도 그런 것들이 좋으니 이제 그쪽 추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그동안 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좋은 책 읽기라든지 사업들을 많이 해서 받아들여진 건 아닌가.
그렇죠. 예. 저희 회가 이 사회에 끼친 저는 작은 회장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회장님 얼굴을 보고 그렇죠. 네, 예, 정말 맞습니다. 그런 작은 영향들이 그럼요. 최근에 더 많이 두드러지면서 나타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원래 이제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싹을 틔우기까지 시간이 그렇죠.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예전부터 했던 활동이나 말들이 예. 지금은 뭐 너무나 원래 우리 건데 우리가 했던 말인데 하는 걸 당연하게 그렇게 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문화운동은 그렇죠. 오랜 기간을 두고 스며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선생님 그러면 도서관 이용법 간단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다 공공도서관 아시죠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는 이제 오전에는 저희 회원들이 공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학교를 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연령대가 꼭 아이들만을 위한 도서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 아이들이다 보니 그리고 저희도 이제 운영을 하려면 뭔가 또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전에는 이제 회원들이 사용을 하고 오후에 월요일만 휴관이고요. 1시부터 5시까지 개관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1시부터 5시면 요즘 사람들이 아이들도 학원 가고 이래서 바빠서 의외로 많이 이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개관을 하고요. 또 저녁에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거는 이제 책은 도서관 한 9,000여 권 정도가 있기 때문에 와서 내가 원하는 책을 그냥 이름만 대면 빌려갈 수 있고 한 사람 앞에 5권씩 2주 동안 빌려가서 읽고 갖다 주면 되고 뭐 연체가 되면 연체된 숫자만큼 늦게 빌려가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책을 갖다가 분실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책을 다시 이제 사서 주면 되는 거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인 거예요. 아까 평일에 1시부터 5시까지 하시고 야간에도 하시고 주말에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 자원 활동하시거나 회원의 일손들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예. 관장이다 보면 예. 맨날 도서관에 나오는 줄 알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예. 그렇지 않거든요. 예. 저 사서할 때만 나가고 저 업무 있을 때만 나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지금 활동가가 25명이에요. 그러니까 예. 한 달 동안 활동을 하는 활동가가.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낮에는 거의 저희 주 회원들이 사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당번식으로 그렇죠, 돌아가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사실은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달에 한 2번 정도 8시간 정도 그리고 주말에는 한 4시간 정도밖에는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저녁에는 이제 그 세류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사서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하는 사서나 저녁에 하는 사서나 다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고 또 무보수로 하시는 거고. 대단들 하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저희도 이제 주말은 쉬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좀 와서 이용을 하려면 우리가 조금 품을 팔더라도 예. 주말에도 열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일요일 날은 안 열다가 일요일 날 열고 월요일은 쉬자 이렇게 된 거죠. 그 혹시 그 세류동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자원 활동을 하겠다 네. 그러신 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아니 지금 야간은 세류동 분들이 다 하세요. 예. 그러니까 야간에. 이제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저희 회원들 중에 세류동에서 사는 회원이 한 명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세류 이동에 있다는 거는 세류동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해야 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애정을 가져야지만 그 도서관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세류동 분들을 한테 얘기를 해서 야간 사서를 좀 부탁을 하자 해서 이제 야간 사서가 됐고 그러니까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은 한 2분씩 야간이라 2분씩 사서 봉사를 하고요. 토요일은 그렇게 해요. 가족 사서. 그러니까 세류동뿐은 아니고 뭐 세류동에서 사시는 분, 저같이 이제 하소동에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 가족들이 와서 사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날 가족 모임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렇죠. 내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같이 할 수도 책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책을 좋아하는 가족이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굳이 책을 안 좋아해도 내 집에서 좀 나와보고 싶고 다른 친구들하고 좀 편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공간으로도 저희가 토요일은 이제 야간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사실 얼마 안 됐고요. 아직은 야간에 찾아오시는 분은 없습니다. 근데 시작이 반이라고. 네네. 예. 한두 분 정도는 있긴 한데 이제 예. 저희가 사실 욕심을 부리면은 계속해서 와줬으면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작을 해놓으면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20년 전에 했던 일들이 이제 꽃을 피우더라.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런 마음인 거죠. 예. 그렇죠. 그 도서관에 어떤 책이 제일 많은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제일 그 어린이 도서 연구에다 보니까 그쵸. 어린이를 중심으로 이제 도서관을 좀 만들었긴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중심의 책이 한 60%. 그러니까 어린이도 이제 중고등학생을 제한 초등학생이나 그 밑에 저학년들을 그러니까 그림책을 한 60% 정도 놓고 그 청소년들 중심의 책을 한 30%, 성인을 한 10% 이렇게 구비가 돼 있고요. 현재 한 9,700권 정도. 예. 근데 요즘 뭐 그림책도 사실은 뭐 어린이 그림책 개념은 아니어서 예. 성인 그림책도 있고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기조는 조금 넓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림책을 보기에도 저도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가끔은 그림책이 아이들 보기에 이렇게 심오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맞아요, 이제 맞아요. 물론 이제 제가 보려고 책을 고르니까 어른 위주의 그림책을 골라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림책이 이렇게 그냥 옛날처럼 그림 읽고 그런 것보다 한 번 더 어른들도 생각하게 하는데 이걸 아이들도 읽는 거야? 저는 이제 그런 생각에 이게 좋다 나쁘다 이기 이전에 요즘은 그림책도 많이 심오해졌구나. 이 표현이 어쩔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책들도 많더라고요. 재밌어요. 어른들이 읽기에도. 네. 예. 그래서 요즘에 예. 그 그림책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예. 그림책하고 물으면 예. 그거 유딩들이나 보는 거 아니야? 뭐 초딩에 예.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하고 그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중고등학생만 해도 그림책을 쳐다보지도 않죠. 자기가 굉장히 그거 보면 그죠 유치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림책은 우리가 하는 말이요. 시작점은 이때 끝점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작 연령은 난이도에 따라서 뭐 6세부터 뭐 4세부터 혹은 뭐 아예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뭐 12세부터 이렇게 있는데 죽을 때까지예요. 예. 그래서 어느 연령대가 봐도 자기가 살아온 경험치와 잘 녹아들어서 그 예. 그림책에 빠져들 수 있고 아까 강 선생님이 이제 이거 너무 심오한 거 아니야 하는 거는 요즘에 그림책의 그 시작점이 조금 예전보다 높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경우는 정말 성인을 위한 그림책 이런 것도 있고요. 따로 나오는 네, 것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 정도 되면 중학생, 청소년 정도부터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있어요. 물론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그 시작점을 저 밑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출판사 제공에. 근데 저희가 읽어보면 이걸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읽혔을 때 글자는 읽겠지. 그렇지만 도대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책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요. 그 전국에 그림책 읽는 어른의 그 소모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제가 많은 데서 이렇게 접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림책은 끝점이 없고 어느 연령대에서도 일단 분량이 작잖아요. 가볍게 읽었는데 정말 가볍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이런 모토를 썼어요. 짧게 읽고 오래 생각하기. 그래서 정말 5분, 10분 읽었는데 계속 50년, 그죠? 10년, 50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매력 있는 책이 그림책이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 강 선생님도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저도 그림책을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는데요. 아직 11월 달이지만 그래도 올해 두 분께서 회장님과 또 관장님으로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잘 다 이루셨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네. 그 저희가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겪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희 도서관, 그 어린 도서 연구회 수원지회 그리고 도서관에도 많은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는 가운데 올해 이제 약간씩 풀릴 걸 기대하면서 올 가을에는 예년에 해왔던 그 가을 문화 행사를 우리가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예.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한 해를 이제 열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풀리더니 수원이 특례시가 된 거 아시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걸 자축하는 의미로 또 수원이 인문도시로 선정이 됐어요. 예. 법정문화도. 예, 그래서 이제 수원 인문도시 주간이라고 예. 10월에 이제 기간을 정하면서 수원시에서 각종 이제 자축하는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저희 단체가 책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한마당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어쨌든 요즘은 지역에서 연대를 하고 여러 단체들과 연대하면서 저희 자리를 또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한 시기라 그냥 이 행사에 같이 우리가 동참을 하면서 우리 색깔을 잘 이제 발해보자 이런 걸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어요. 기나긴 준비와 많은 이제 어려움 끝에 저희가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저희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아주 상당히 많은 칭찬을 했었어요. 그런 행사를 하게 되어서 연초에 생각했던 올해 우리가 행사를 쉬었던 행사를 해보자 했던 걸 꿈을 이루어온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약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칭찬도 듣고 우리 스스로도 이 정도면 잘 해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올해 회장으로서의 할 일과 포부는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회장님 왜 웃으세요? 너무 만져? 요즘 아이들 말로 너무 자뻑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아닙니다. 예, 충분히 하실만 하고요. 그 또 9일 동안 행사를 치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 9일 동안 치르면서 다른 단체하고 좀 달랐던 게 저희 활동가들이 한 35명이 그러니까 그 9일 동안 치를 때 뭐 한두 명, 두세 명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35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밖에 이용자들한테도 큰 역할을 했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되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자긍심을 느끼실 만도 하죠. 네, 그런 큰 행사를 회원들의 힘으로만 운영했다는 게 요즘은 좀 어렵거든요. 예, 코로나도 지나고 또 단체 활동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 그런 것 같아요. 관장님은 혹시 뭐 있으셨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제 세류동으로 옮기면서 가장 크게 생각을 뒀던 거는 저희가 지동에서 10년 동안 했지만 가장 아쉬웠던 게 지동분들이 같이 활동을 못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만들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만들기는 우리가 만들지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처음 시작은 하고 그 지동 사람들이 같이 해서 어느 정도 지동 사람들한테 힘이 생기면 우리가 그 도서관을 지동 분들한테 넘겨주고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또 만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10년 동안 활동가들이 우리 회원들 말고는 모집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너무 아쉬웠고 또 그래서 제가 세류동에 오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세류동 분들이 도서관의 좀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열성적으로 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작이라서 막말로 진짜 지금 저희가 8월부터 야간 개관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 12월에 다 못하겠다 이렇게 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야간 사서는 다 세류동 분들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류동 분들이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를 하니 이것들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가장 계획했던 거를 현재로서는 이룬 거죠. 그렇죠. 12월에는 물어보지 마세요. 혹시 추천하는 책이나 추천 이유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제가 옛 이야기 모둠이고 옛 이야기 공부를 아주 오래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뭐 옛 이야기 말은 하나도 못했는데 옛 이야기에 대해서 말하라 하면 할 얘기도 또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한 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어른이 읽어도 정말 내가 이걸 몰랐어? 강 선생님 자청비 아시나요? 바리공주 아시나요? 바리공주는 들어봤어요. 아, 자청비. 못 들어봤어요. 오늘이 못 들어보셨죠? 예. 네, 다 우리 여신들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너무나 이제 익숙하고 북유럽 신화 뭐 영화를 통해서 뭐 토르까지는 아는데 오늘이도 모르고 자청비도 모르고 그쵸. 대벼랑 소벼랑은 무엇이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신화를 좀 읽어주셨으면 그리고 우리 신화를 한 신당 그림책으로도 다 나와 있어요. 어린 책 시장이 2000년부터 좋아져서 그게 활발하게 우리 신화에 대한 관심과 책이 이제 출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권으로 어른도 읽고 초등학교 저학년만 되면 한 편씩 읽어줄 수 있는 책이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제목 좋죠?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고 이건 이제 서정호 선생님이라고 어린이 책을 상당히 많이 공부하시고 어린 눈높이에서 아주 쉽고 재밌게 쓰신 분이 계세요.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도 많이 긴밀하게 활동을 해주시는 분인데 서정호 선생님이 쓰시고 현암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학부모님이 함께 같이 읽으면서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신화 적극 추천합니다. 읽어주세요. 해님사님 작은 도서관에 있어요. 오시면 빌릴 수 있습니다. 아, 저도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신화에 대해서 물론 뭐 그리스 신화도 잘 모르지만 고민이나 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책 추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거의 말바지로 왔는데 나에게 어도연이란 단어로 그 단어면 너무 좀 정이 없나요? 문장으로 할까요? 예, 문장으로 할까요? 네. 이번엔 관장님부터 하세요. 생각을 안 해봐서 늘 일상이라.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살면서 나의 터닝 포인트?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거죠. 제 삶에 있어서 저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 가입이 됐던 거고 제가 지금 관장의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크나큰 포부나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그런 거예요.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는 이 단체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단체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 근데 유지되려면 어쨌든 간에 누군가는 그 시기에 그 책임을 조금 더 가지고 해야 돼. 이제 이런 거가 있잖아. 그래서 저도 지회장을 한 2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도연에서 이제 또 도서관을 만든 거예요. 근데 보니 내가 지향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아. 근데 자리가 만들어졌고 내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 그러다 보니 이제 도서관 관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도연은 그런 거죠. 저한테도. 그냥 제 삶의 일부. 그래서 가끔은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른 세상을 경험해야지 이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이제 뭐 여러 복제는 이제 농담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저희 일상인 것 같아요. 일상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거를 제 삶에서 어도연이라는 것들을 딱 긋기에는 이제 늦은 거죠. 거의 내가 어도연인가 어도연이 나인가 그 수준인 거죠, 선생님? 그러게요. 그게 좋은 관장님. 건지 아닌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 일상 안에 늘 함께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회장님은요? 어도연은 나에게 친정이다. 저는 이 말을 해요. 저는 사실 친정이 부산이에요. 시댁도 부산이고 저는 이제 친정하면 느끼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저 어린이도서연구회 수원지회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수원에 자리를 잡았고 수원에 연고가 없는 수원에서 부산을 이제 친정으로 두고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무언가 인맥을 형성하고 내가 잘하는 거는 뭐 책 읽는 거, 뭐 책 공부하는 거.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고 그러면서 여기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알고 그 사람들이 지금 저에게는 친정 형제 같고 그죠? 친정 부모 같고 그래서 언제든 힘들 때 나는 돌아갈 곳이 있는 굳건한 어떤 그 뿌리 같은 장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사실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이사를 가면 저희가 지회를 옮기거든요. 예. 근데 뭐 거기서 여기까지만 1시간이면 오는데 그러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기가 친정이니까 수많은 나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내 마음에 고향이고 안식이고 위안이고 뭐 기타 등등. 예. 예, 그래서 저는 친정입니다. 아, 예. 어도연에 대한 그 애정과 선생님들의 애쓰심 그런 것들이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래 오늘 듣고 계신 분이나 회원들에게 어도연 자랑은 좀 짧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안 해도 될 것 같죠? 네. 아, 예. 지금 저희 거의 녹음 시간만 해도, 오래됐는데, 오늘 이제 방송이 아직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시간에 쫓기면서 방송을 처음 해보네요. 녹음을 저는. 예. 혹시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되게 마이크가 있고 이게 지금은 아주 편한 상황인데 이게 이제 편집이 돼서 방송으로 나갈 걸 이제 염두에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 선생님 만나서 이제 이런 거 할 겁니다 했을 때 그 편안함이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자꾸 염두에 두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편집이 돼서 방송으로 나가고 그 방송이 영원히 남을 건데 이런 부담감, 내가 뭐 말실수한 게 없나, 빼먹은 게 없나, 뭐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 자리는 너무나 편한 자리인데 결코 편안하지 않은 방송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뭐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거 처음 했는데 방송을 하고 저도 라디오라서 얼굴이 안 보이니까 그나마 이제 편하다. TV였으면 정말 저희 다 결코 수락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혼절이죠. 혼절.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만약에 뭐 옆에 저희 셋 외에는 아무도 없어도 이 정도인데 옆에 누가 있고 카메라 들이대고 야, 방송하시는 분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예. 좋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색다른 경험이죠. 아주 특이한 경험입니다. 제가 뭐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요. 강 선생님 덕분에. 아이고, 아닙니다. 다른 내용에서 또 만나서 또 옛 이야기를 더 하시면 또 두 분 같이 나오셔서 하셔도 되고. 관장님 남으셨어요. 관장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늘 그런 것 같아요. 매번 내가 얘기를 하고 다니지만 또 누군가한테 얘기하는 것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저는 이제 오늘 저 나름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것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자리도 됐었고 또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나름의 이제 뭐 이거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 내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봐야 되겠네라는 저는 저 나름의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저를 다잡는? 예. 그 질문이나 그런 게 하다 보면 그게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죠. 예. 나오셨던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꼭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2달 동안 책과 관련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안소영 작가의 책만 보는 바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이덕무는 실제 인물로 조선 후기 규장각 학자입니다. 서자 출신인 주인공은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에 갇혀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의 벗들과 스승들을 만나면서 세상을 새롭게 바꿔가려는 개혁적인 사상가로 변모하는 과정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써내려간 책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2만여 권의 서책을 읽고 많은 저서를 내고 또 그의 능력을 알아봐주는 정조대왕을 만나서 학자로서도 훌륭한 업적을 이루게 됩니다. 책 읽는 즐거움을 알고 아름다운 벗과 사귀며 뜻을 깨우쳐준 스승을 만나는 바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수원 공동체 라디오 함께 사는 수원 강낭콩이었습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나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추던 오랜 기억 속에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한